미숙은 기창의 손가락 끝에 묻은 연한 회색 가루를 발견하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마다 나타나는 그 끈적한 덩어리와 똑같은 냄새가 남편의 손에서 나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기창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기창이 중얼거린 그 애한테 미안해서 그래. 라는 말은 미숙의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치매가 만들어낸 무의식의 행동이었을까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미숙은 새벽 3시에 깨어났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때문이었죠. 딸깍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65세가 된 미숙은 잠이 예전만큼 깊지 않았어요. 남편 기창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미숙은 혼자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또 누가 장난이라도 치나? 미숙은 중얼거리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구멍으로 복도를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복도가 더 어둡게 느껴졌거든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초인종 옆 바닥에 뭔가 작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딱밤 크기 정도의 끈적한 덩어리였어요. 미숙은 몸을 숙여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색깔은 연한 회색빛이었고 마치 젤리처럼 부드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만지기엔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이게 뭐지? 미숙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였는데 도무지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그런 냄새였어요. 미숙은 휴지를 가져와 그 덩어리를 치웠습니다. 휴지에 닿는 순간 끈적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도 그 냄새가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기창이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침실로 돌아가 기창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기창은 누가 장난쳤나 보지 하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미숙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냄새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언제 어디서 맡았던 냄새일까요? 미숙은 이불을 뒤적이며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다른 집에서도 이런 신고가 있었나요?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런 신고는 없었다고 했어요. 미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날 밤 미숙은 일부러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1시간 후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똑같은 소리였어요. 미숙은 이번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복도를 살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초인종 옆에는 어김없이 그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크기, 똑같은 냄새였어요. 이상하다. 미숙은 중얼거리며 다시 그것을 치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덩어리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둥글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점점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그날 밤부터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덩어리가 놓여 있었어요. 3일, 4일이 지나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미숙은 이제 이상함을 넘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미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마다 반복되는 이 기괴한 현상을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로 둘 수 없었어요. 미숙은 손자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은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할머니, 그게 정말 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민준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미숙은 그 덩어리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민준에게 보냈어요. 민준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젤리 같기도 하고 끈적한 기름 덩어리 같기도 하네요라고 답했습니다. 냄새는 어떤데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설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뭔가 익숙한 냄새야. 하지만 뭔지 모르겠어. 민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기창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기창은 최근 건망증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매일 그런 게 나타나는 거야? 기창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창은 잠깐 생각하더니 그냥 아이들 장난 아닐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미숙은 새벽 3시가 되기 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50분이었어요. 미숙은 조용히 침실에서 나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3시가 되자 딸깍 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미숙은 문을 열기 전에 문구멍으로 복도를 내다봤어요.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초인종 옆에는 그 덩어리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숙은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거든요. 마치 누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미숙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미숙은 그 덩어리를 치우고 문을 닫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복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미숙은 간절히 부탁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미숙의 간곡한 부탁에 임시로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CCTV가 설치된 그날 밤 미숙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정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3시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은 바로 일어나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비밀번호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초인종 옆에는 어김없이 그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와서 그걸 놓고 가는 것 같은데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거든요. 미숙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그날부터 미숙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매일 밤 찾아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숙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계속 그 냄새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익숙하면서도 알 수 없는 냄새 말이에요. 2주가 지나자 미숙은 거의 신경쇠약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새벽 3시마다 반복되는 이 현상은 이제 미숙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낮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기창은 평소보다 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기창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기창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기 분유 냄새 난다. 기창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분유 냄새라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미숙은 기창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분유 냄새를 말하는 거야? 미숙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창은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기창은 잠깐 미숙을 바라보더니 그냥 그런 냄새 같아서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 무언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분유 냄새. 그 말을 듣자마자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숙과 기창에게는 한때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있을 뻔했다고 해야 맞겠죠. 미숙은 45세 늦은 나이에 임신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해줬고 미숙과 기창도 늦둥이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지만 7개월 만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며칠 버티지 못했거든요. 수아, 미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지으려던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수아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고 미숙은 매일 병원에서 분유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분유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냄새, 미숙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마다 초인종 옆에 놓이는 그 덩어리에서 나는 냄새가 바로 그때의 분유 냄새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왜 그 냄새가 다시 나타나는 걸까요? 미숙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수아가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죽은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왜 하필 그 냄새였을까요? 왜 하필 새벽 3시였을까요? 그날 밤 미숙은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20년 전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기창과 함께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던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병원 복도의 모습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복도와 비슷했거든요. 벽의 색깔도 바닥의 무늬도 심지어 모서리의 구조까지 똑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미숙이 무의식적으로 이 아파트를 선택한 걸까요? 미숙은 사진을 보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수아가 세상을 떠난 시간이 새벽 3시 10분이었어요. 미숙은 그 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 새벽 3시마다 그 덩어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우연이겠지. 미숙은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거든요. 분유 냄새, 시간, 병원 복도와 비슷한 아파트 복도까지.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그날 밤 미숙은 새벽 3시가 되기 전부터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싶었어요. 정확히 3시가 되자 딸깍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문을 열었어요. 초인종 옆에는 어김없이 그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냄새가 더 진했어요. 분유 냄새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그 덩어리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수아야, 정말 너니? 미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그 덩어리를 치우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3주째 접어들자 미숙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를 기다리며 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번 그 덩어리를 확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냄새가 점점 더 진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휴대폰 알람을 새벽 2시 55분에 맞춰놓고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준비했어요. 이번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새벽 2시 55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일어나 휴대폰으로 복도 영상을 켰어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초인종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3시가 정확히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덩어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 덩어리만 순식간에 생긴 거였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와서 놓고 가는 것 같은데 CCTV에는 그 순간만 찍혀 있었어요. 마치 그 덩어리가 공중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2시 59분 50초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3시가 되는 순간 그 덩어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매우 빠르게 와서 놓고 간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공중에서 떨어진 걸까요? 미숙은 문을 열어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 덩어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더 진했어요. 분유 냄새가 복도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그 덩어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색깔은 여전히 연한 회색이었지만 이번엔 표면에 작은 기포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휴지로 그것을 감쌌어요. 그 순간 미숙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덩어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20년 전 수아를 위해 준비했던 분유를 만들 때의 느낌이었어요. 미숙은 매일 밤 분유를 타서 병원에 가져갔었습니다. 설마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덩어리가 분유를 굳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누가 분유를 굳혀서 여기에 두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매일 새벽 3시마다요? 미숙은 그 덩어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버리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미숙은 그것을 작은 접시에 올려놓고 돋보기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분유를 굳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의 분유와는 조금 달랐어요. 색깔이 더 진했고 냄새도 더 강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 것 같았어요. 미숙은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돌아다녔거든요. 수아가 정말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미숙을 괴롭히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누가 20년 전의 일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기창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기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가끔 멍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20년 전 수아 생각나?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창은 잠깐 생각하더니 물론 기억하지. 우리 아이였는데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기창의 표정은 어딘가 애매했습니다. 미숙은 기창의 반응을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창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치매 때문에 기억이 흐릿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미숙은 기창의 행동을 더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기창은 평소보다 더 자주 손을 씻었고 가끔 코를 킁킁거렸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꾸 현관 쪽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여보, 뭘 그렇게 보는 거야? 미숙이 물었습니다. 기창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냥 문이 잘 잠겨 있나 싶어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뭔가 이상했어요. 새벽 3시가 되기 전 미숙은 기창이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 앞으로 나갔어요. 이번엔 문을 열기 전에 기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창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딸깍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문을 열었어요. 역시 초인종 옆에는 그 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촉촉해 보였거든요. 미숙은 휴지로 그것을 감싸며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분유 냄새가 더 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냄새였는데 미숙은 갑자기 깨달았어요. 기창의 손 냄새였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기창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기창은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미숙은 기창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에 희미한 냄새가 났어요. 여보, 미숙이 기창을 깨웠습니다. 기창은 놀라며 일어났어요. 뭐야, 왜 그래? 기창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기창의 손을 잡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여보, 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미숙이 말했습니다. 기창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무슨 냄새? 기창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기창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분유 냄새야. 왜 손에서 분유 냄새가 나는 거야? 미숙이 물었습니다. 기창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분유?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분유가 어디 있어? 하지만 미숙은 확신했습니다. 기창의 손에서 나는 냄새는 분명히 매일 새벽 나타나는 그 덩어리와 같은 냄새였거든요. 미숙은 기창의 손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손가락 끝에 희미한 잔여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한 회색빛 가루 같은 거였어요. 미숙은 그것을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기창은 자신의 손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 애한테 미안해서 그래. 기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애? 누구 말이야? 미숙은 급하게 물었습니다. 기창은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수아한테 미안해서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아, 20년 전 잃어버린 아이의 이름을 기창이 말한 거예요. 여보, 왜 갑자기 수아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기창은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인지 방금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수아? 누가 수아야? 기창이 되물었습니다.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수아 얘기를 했는데 벌써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숙은 기창의 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냄새는 여전히 났어요. 여보, 정말 모르겠어? 방금 수아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기창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기억 안 나는데. 미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창이 무의식 중에 그 덩어리를 만진 걸까요? 아니면 기창이 직접 그것을 만들어서 놓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CCTV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어요. 여보, 혹시 밤에 나가는 일 없어?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창은 고개를 저었어요. 왜 나가겠어? 밤에는 계속 자고 있는데. 하지만 미숙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가끔 밤에 배회하는 증상을 보인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기창이 무의식 중에 나가서 그 덩어리를 놓고 오는 걸까요? 그날 밤 미숙은 기창을 더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기창은 평소보다 뒤척였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새벽 3시가 되자 기창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미안해. 기창이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창은 분명히 수아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깨어 있을 때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미숙은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역시 그 덩어리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엔 더 크고 냄새도 더 강했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모든 일이 기창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기창이 외출한 사이 집안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기창이 숨겨둔 뭔가가 있을까 싶어서요. 옷장, 서랍, 책상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침실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숙이 모르는 노트였어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안을 펼쳐보니 기창의 글씨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년 전 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날짜였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창이 그때 일기를 썼던 걸까요? 수아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첫 줄부터 미숙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창이 얼마나 자책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분유를 만들어서 병원에 가져간다. 수아가 언젠가 깨어나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기창은 매일 밤 분유를 준비했던 거예요.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수아는 분명히 살아날 거야. 아빠가 매일 분유를 가져다 줄 테니까. 기창의 간절한 마음이 그래서 느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아가 떠났다. 내가 준비한 분유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면 꼭 용서를 구하고 싶다. 매일 밤이라도 찾아가서 분유를 가져다 주고 싶다. 미숙은 눈물이 났어요. 기창이 그때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일 새벽마다 나타나는 그 덩어리가 무엇인지도 알 것 같았어요. 일기 곳곳에는 수아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수아야, 아빠가 더 빨리 분유를 가져다 줄걸. 수아야, 용서해줘. 미숙은 일기를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기창이 치매에 걸리면서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때의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미숙은 기창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옛날 일기 있어? 기창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일기? 내가 일기를 쓴 적 있나? 20년 전에 쓴 것 같은데. 미숙이 말했습니다. 기창은 잠깐 생각하더니 기억 안 나는데. 뭐가 적혀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미숙은 일기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기창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말 내가 그런 걸 썼다고? 기창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수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적혀 있었어. 미숙이 답했습니다. 그 순간 기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아, 우리 수아. 기창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2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기창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둘 다 수아를 잃은 슬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특히 기창은 자신을 더 많이 탓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숙은 기창이 잠든 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새벽 3시마다 나타나는 그 덩어리는 기창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수아가 돌아온 걸까요? 미숙은 병원에서 찍었던 옛날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기창이 병원 복도에서 분유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의 기창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사진 속 병원 복도는 정말로 지금 아파트 복도와 비슷했습니다. 벽의 색깔, 바닥의 무늬, 심지어 조명의 위치까지 똑같았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미숙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기창이 무의식 중에 이 아파트를 선택한 걸까요? 수아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병원과 비슷한 곳을 찾았던 걸까요? 그날 밤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에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2시 50분 미숙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기창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미숙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정확히 3시가 되자 딸깍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가 좀 달랐어요. 더 가까이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는데 분명히 누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습은 흐릿했어요. 누구세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모습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미숙은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기창이었어요. 하지만 20년 전의 젊은 기창이었어요. 젊은 기창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분유병이었어요. 그 분유병에서 희미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창은 미숙을 보더니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수아에게 가져다 주려고. 젊은 기창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20년 전 그때의 목소리였어요.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창이 아직도 그때의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기창은 미숙을 바라봤어요. 미숙아, 수아가 배고파할 텐데. 내가 분유를 가져다 줘야 해. 미숙은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기창은 바닥에 분유를 조금 떨어뜨렸어요. 그것이 굳어져서 그 덩어리가 된 거였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왔어. 분유 가져왔어. 젊은 기창이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기창이 20년 동안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여보, 수아는 이미 떠났어. 이제 그만해도 돼.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젊은 기창은 미숙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수아가 아직 기다리고 있어. 아니야, 수아는 이미 편안한 곳에 가 있어. 더 이상 아프지 않아. 미숙이 말했습니다. 젊은 기창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정말, 정말 괜찮을까? 젊은 기창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수아는 이제 아프지 않아. 그리고 우리를 원망하지도 않아. 젊은 기창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유병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수아야, 아빠가 이제 너를 보내줄게. 아프지 말고 편안히 쉬어. 그 순간 복도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분유 냄새가 점점 연해지더니 사라졌어요. 젊은 기창의 모습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미숙아, 고마워. 나 혼자서는 수아를 보내줄 수 없었어. 젊은 기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기창이 혼자 감당했던 슬픔과 죄책감을 이제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수아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바닥에는 더 이상 그 덩어리가 없었습니다. 분유 냄새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깼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20년 동안 가슴 한편에 있던 무거운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 초인종 옆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덩어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복도도 평범했고 분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침실로 돌아가니 기창이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창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또렷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힌 것 같았어요. 여보, 잘 잤어? 미숙이 물었습니다.
기창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 오랜만에 깊이 잤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기창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미수가,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 미숙이 물었습니다. 기창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수아가 나타났어. 아주 예쁘게 자란 모습으로. 그리고 말했어. 이제 괜찮다고,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미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어제 본 그것도 꿈이었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기창이 이제 평안해졌다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가슴에 있던 돌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아. 수아한테 미안했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기창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미숙은 기창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수아를 보내주자. 미숙이 말했습니다. 기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 아이도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을 거야. 그날 오후 미숙과 기창은 함께 수아의 작은 재단을 정리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했던 사진과 작은 옷가지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어요.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수아야, 엄마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너를 제대로 보내줄게. 미숙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프지 말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 기창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아야, 아빠가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했어. 이제는 아빠도 엄마도 괜찮을 거야. 너도 편안히 쉬어. 그날 저녁 미숙은 현관문을 열어놨습니다. 분유향이 희미하게 복도에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보내주는구나. 미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이제 더 이상 새벽 3시에 깨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미숙과 기창은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소리도 덩어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복도는 다시 평범한 아파트 복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따뜻한 바람이 불 때면 미숙은 수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숙과 기창은 이제 정말로 수아와 작별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슬픔과 죄책감을 내려놓고 새로운 평안을 찾았어요. 수아도 어딘가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말이죠. 하지만 그날 본 젊은 시절의 남편의 모습이 정말로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도 궁금하네요.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